자, 그럼 일종 근린생활시설부터 좀 보겠습니다. 일종 근린생활시설 보면 먼저 식품, 잡화, 의료, 완구, 서적, 건축, 자재, 의약품 이런 것들의 소매점으로서 건축물의 바닥 면적 합계 얼마? 1,000제곱미터 미만인 것은 전부 일종 건설입니다. 1,000제곱미터 미만. 그럼 무슨 얘기냐? 첫째, 식품점이라든가 잡화점이라든가 의상실이라든가 완구점이라든가 서점이라든가 건축, 자재, 작은 약국, 그러죠? 이런 것도 1,000제곱미터 미만은 전부 일종 건설으로 분류합니다. 그 다음 나번 휴게 음식점, 제과점 있죠? 휴게 음식점, 제과점 등 음료, 차, 음식, 빵, 떡, 과자 이런 것을 갖다 조리하는 시설로서 300제곱미터 미만인 것 일종 건설입니다. 여러분 휴게 음식점은 일반 음식점과 어떻게 다르냐? 휴게 음식점 하면 음식점 중에서 말 주류 판매를 허용하지 않는 거예요. 주류 판매를 허용하지 않는 거. 주류 판매가 허용되면 보통 일반 음식점을 분류합니다. 그러면 휴게 음식점이라든가 제과점 등으로서 300제곱미터 미만인 것은 전부 일종 근생입니다. 300 미만 기억하세요. 다음은 이용원, 이발소죠? 미용원, 미장원입니다. 목욕탕, 목욕장, 세탁소 이런 거 일종 근생으로 분류합니다. 면적과 관계없이 전부 다 일종이야. 이건 이발소, 미장원, 대중, 목욕탕, 세탁소 일종. 네 번째,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안마원 이런 전부 일종 건설입니다. 의원, 치과의원, 안마원, 한의원 전부 다 일종이야. 여러분 의원은 일종 근린생활시설을 분류하는데 말이죠. 의원하고 여러분 병원하고는 다른 겁니다. 의원과 병원은 분명히 달라요. 한의원과 한방병원은 다르라고요. 치과의원과 치과병원은 달라요. 어떤 사람 의원이나 병원이나 그게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의원은 일종 근린생활이고 병원은 뒤에 가면 의료시설로 분류돼요. 병원은 의료시설. 대표로 이게 소위 이제 베드 숫자 가지고 분류를 해. 베드 숫자. 그래서 의원은 보통 베드 숫자 10개 이내입니다. 그래서 의원은 보통 찾아오는 손님보다는 원래 외래 진료를 주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마반 탁구장, 체육도장 나오죠.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이 일종입니다. 탁구장 일종. 그 다음에 지역자치센터 뭐죠? 동사무소죠. 그 다음 파출소, 지구대, 소방서, 우체국, 방송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이거 1,000제곱미터 미만일 때 일종입니다. 1,000제곱미터 미만. 만약 이게 1,000제곱미터 이상이 되어버리면 공공업무시설로 분류합니다. 공공업무시설. 그 다음 마을회관 공동작업소 나오고 공중화장실, 지역아동센터 요 우리가 일종으로 분류합니다. 그 다음에 변전소, 정수장, 양수장 자 이거 일종 건설로 분류해요. 자 이런 것도 전부 일종 근린생활에 해당합니다. 자 그럼 이종 건설 보겠습니다. 이종 건설은 주로 뭐라고? 냄새나거나 소음이 나는 것이라고 했죠. 공연장, 공연장, 극장, 영화관, 연회장, 공연장 있죠. 500제곱미터 미만일 때 이종 건설입니다. 그러면 공연장이 500제곱미터 이상이 되면 뭐가 되냐? 500제곱미터 이상이 되면 이건 문화 및 집회시설이 돼요. 문화 및 집회시설. 그 다음 납은 종교집회장 나오죠? 교회, 성당, 사찰, 기도원, 종교집회장 이거 500제곱미터 미만이면 이종 건설입니다. 특히 공연장, 종교집회장 중요합니다. 이 공연장의 종교집회 500제곱미터 미만이면 자 공연장 시끄럽고 교회 시끄럽기 때문에 이종으로 분류해요. 근데 이게 500제곱미터 이상이 되면 전부 다 달라집니다. 공연장이 500제곱미터 이상이 되면 아까 뭐가 된다고 그랬죠? 문화 및 집회시설이 된다고 그랬죠? 종교집회장은 500제곱미터 이상이 되면 뭐가 되냐? 종교시설이 돼요. 종교시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라번에 서점 나오죠. 서점 중에서 아까 우리가 1000제곱미터 미만한 것은 일종 근성이었죠. 이건 1000제곱미터 이상의 서점을 말합니다. 마번 총포판매소 2종 근성입니다. 밥은 사진관, 표구점, 그 다음에 압은 중요하죠. 압은 휴게 음식점, 제과점. 휴게 음식점, 제과점에서 아까 얼마예요? 300제곱미터 이상이면 2종 근성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휴게 음식점이라든가 제과점 등이 300제곱미터 미만이면 뭐가 되고? 1종 근성이 되고 300제곱미터 이상이 되면 뭐가 된다? 2종 근성이 되는 겁니다. 2종 근성. 그 다음 페이지 일반 음식점. 자, 일반 음식점 냄새 나죠? 일반 음식점 무조건 2종입니다. 면적 관계없이 2종. 그러니까 휴게 음식점은 면적이 작으면 1종, 면적이 크면 2종이잖아요. 일반 음식점 무조건 2종이야. 그 다음 장의사, 동물병원 2종입니다. 장의사, 동물병원. 자, 동물병원 어때요? 동물들 멍멍멍 짖어대죠? 시끄럽지? 2종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보기 하십니다. 앞으로 의원은 치과의원, 한의원, 의원은 일종 근성이야. 병원, 치과의원, 한방병원, 그럼 이건 의료시설이야. 근데 병원 중에서 동물병원, 동물병원은 의료시설이 아니야. 동물병원은 병을 치료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뭐다? 이종 근린생활시설이다. 동물병원, 이종 근성. 카번에 학원 나오죠? 학원 2종인데 여기서 자동차 및 운전학원은 제외된다고 그랬죠? 이거 500제곱미터 미만의 학원입니다. 그럼 이 학원은 어떤 학원이냐? 학원 적어두세요. 아동용 학원입니다. 아동용 학원. 이 아동용 학원, 그럼 이 학원은 컴퓨터 학원, 웅변 학원, 속셈 학원, 피아노 학원 이런 것들이죠. 이 아동용, 즉 예체능계 학원이라고 그래요. 아이들 학원 시끄럽죠? 시끄럽기 때문에 이종 근성으로 분류합니다. 그 다음에 그 면적이 얼마? 150평, 500제곱미터니까 약 150평 미만인 거. 150평이 넘으면 이건 말이죠. 교육연구시설로 불려요. 교육연구시설. 그 다음 독서실, 기원. 독서실과 기원. 자, 독서실 어때요? 독서실 2종이네. 왜 2종이죠, 독서실? 독서실 어떻으면 조용할 것 같죠? 그렇죠? 근데 독서실 어때요? 시끄러워요. 공부할 때는 조용한데 공부 끝나면 가장 시끄러운 것이 또 독서실이에요. 또 독서실 옆에면 담배꽁초 수북하다고 그랬죠. 독서실 옆에. 그래서 2종으로 분류하면 1종이 아니고. 기원 두말할 거 없죠? 바둑 뜨는 거, 요거 뽀얀 담배 연기. 2종으로 분류합니다. 4번에 테니스장, 체력단련, 헬스장이죠. 에어로빅, 볼링, 당구, 골프 연습장. 주로 공 가지고 노는 것 전부 다 2종입니다. 얼마일 때? 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일 때. 이게 500제곱미터 이상이 되면 뭐가 되냐? 이상이 되면 운동시설이 돼요. 운동시설. 아까 공 가지고 노는 것 중에서 말이죠. 탁구장 있었죠? 탁구장만 1종이야. 탁구장 1종이고 테니스, 볼링, 당구, 골프 이건 전부 다 2종입니다. 그래서 탁구장과 볼링장의 차이점이 여기 있다고 그랬죠? 탁구장은 주로 조용하고 냄새 안 나는 사람들이 주로 가는 곳이고 당구장은 시끄럽고 주로 냄새 나는 사람들이 많이 가는 곳이라고 그랬죠. 왜냐하면 당구장 가면 어떻습니까? 좀 시끄럽죠? 예, 주로 조폭들이 많이 등장하는 것이 당구장입니다. 또 당구장 가면 어떠? 대부분 옛날에는 뭐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담배 물고 대부분 당구 치죠. 그러니까 당구장 오래 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오래 못 살아요. 실제로 하루 종일 담배에 쩔어 있잖아요, 그죠? 실제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탁구장은 일종이다. 그러나 탁구장이든 당구장이든 이게 500제곱미터 이상이 되면 전부 운동시설이 됩니다. 운동시설. 그 다음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 중개업소 500제곱미터 미만이면 2종입니다. 이 금융업소는 작은 뭐 은행 출장소 같은 것들이죠. 그 다음 사무소,
부동산 중개업소. 여러분 좋아하는 부동산 중개업소 어디에 속한다? 2종 근성입니다. 단 면적이 얼마? 500제곱미터 미만. 그럼 500제곱미터 이상이면 이것도 뭐 이거 500제곱미터 이상이면 전부 일반 업무시설이 됩니다. 일반 업무시설. 그러나 공인중개사 사무실은 웬만하면 전부 다 2종 근세로 보면 되겠죠? 공인중개사 사무실이 사실 500제곱미터까지 150평까지 필요하나? 중개사 사무실 150제곱미터? 그건 아니잖아요. 15평이면 크죠? 15평이면 커. 사실상 공인중개사 사무실도 이제 좀 앞으로 좀 대형화 시켜놓고 이제 조금 어떤 전문적인 이런 이제 시대가 와야 돼요. 앞으로 이제 우리가 머지않아 사실 부동산 중개시장도 오픈이 됩니다. 해외 시장도 오픈이 되고 또 우리 기업체들이 이제 중개사에 들어오는 때가 분명히 와요. 지금 현재 계속 하려고 시도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 이제 기업체들이 중개업을 갖다 하게 되고 뭐 지난번에 이제 국민회에서 시도하려다 사실 이제 저지됐잖아요. 근데 어차피 그걸 계속 막을 수만 없어요. 그런데 외국에서도 들어오고 그렇게 되면 중개시장도 똑같이 어떻습니까? 큰 업체들이 들어서면서 작은 어때요? 작은 슈퍼마켓이라든가 이런 동네 그 망하는 것과 똑같은 현상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를 대비해가지고 이런 걸 조금 전문화시키고 좀 사무실도 크게 하고 거기 직원들 좀 거느리고 전문적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이런 체제로 가셔야 돼요. 그래서 외국 같은 경우는 이게 전문화되는 경우는 전국적으로 큰 회사들이 몇 개 있습니다. 호주 같은 게 전국에 한 부동산 전문 회사가 한 6개, 7개 큰 회사가 우리나라 로펌처럼 딱 차지하고 있으면서 거기서 중개사를 전부 다 고용해서 씁니다. 고용해서. 우리나라 노펌과 똑같은 체제로. 이렇게 나갈 가능성이 앞으로 커져요. 자, 그래서 500점 미만인 거. 그 다음에 급은 다중생활시설 나오죠. 다중생활시설 500점 미만인 거 2종 근성입니다. 이 다중생활시설이 뭐죠? 이게 고시원입니다. 고시원. 고시원의 명칭이 다중생활시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고시원을 다중생활시설. 500제곱미터 미만이면 이게 2종 근성이고요. 500제곱미터 이상이 되면 이건 숙박시설이 됩니다. 다중생활시설. 왜 바뀌었어요? 고시원하니까 우리는 착각하잖아. 고시원 간다면 고시 공부하는 걸로. 그렇죠? 근데 실제 고시원 가는 사람들이 대부분 뭐하러 가? 잠자러 가더라 이 말이지. 외국 근로자들도 값싸니까 고시원을 가고 어떤 사람들 신혼부부도 고시원을 가고 그러더라 이 말이지. 근데 신혼부부가 고시원 간다고 고시 공부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다중 생활시설로 이름을 바꾼 겁니다. 다중 생활시설. 그래서 이게 500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2종 근성이 되고 500제곱미터 이상이면 숙박시설이 됩니다. 그 다음 밑에 생략하시고 밑에 쭉 내려면 그 더번 단란주점 나오죠. 단란주점 150제곱미터 미만이면 2종 근성입니다. 단란주점이 150제곱미터 미만이면 2종 근성이고요. 150제곱미터 이상이 되면 뭐가 되느냐? 이거 위락시설이 됩니다. 위락시설. 그 다음 안마시술소 2종 근성입니다. 안마시술소. 여러분 안마시술소가 2종 근성이고 아까 안마원이 있었죠. 안마원은 1종 근성이고요. 안마시술소는 2종 근성입니다. 근데 안마원과 안마시술소의 차이점을 아십니까? 이럴 때는 알아도 모른 척 하는 거죠. 그렇죠? 혹시 아세요? 저도 모르겠어요. 안마원, 안마시술소 차이점은. 아마 이제 규모 차이인 것 같은데 그래서 안마원은 1종, 안마시술소 2종으로 분류합니다. 노래 연습장만 가면 전부 시끄럽죠. 그래서 몇 종? 2종입니다. 2종. 왜 노래 연습장 가면 시끄러운지 모르겠어요. 조용한 노래 좀 부르지 왜 시끄러운 노래 불러가지고 2종으로 분류해? 노래 연습장 1종으로 분류해야 돼. 자, 이게 2종 근성입니다. 특히 1종과 2종 근리상 출제도 자주 되고 이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주 중요해요. 그 다음에 문화 및 집회시설 나오죠. 문화 및 집회시설은 자 첫째 공연장 나옵니다. 공연장으로서 제2종 근린성에 해당하지 않는 것. 아까 공연장이 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이면 2종이라고 그랬죠. 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이 되면 뭐가 된다? 이건 문화 및 집회시설이 됩니다. 소공연장은 2종 근성이고 큰 공연장은 문화 및 집회시설. 그 다음 집회장, 예식장, 공회장, 회의장 이런 것들. 그 다음 관람장. 그 다음 전시장. 그 다음 동식물은 기억하세요. 동식물은.
동식물은 문화 및 집배 시설에 속합니다. 동식물은 동식물은 그래서 공연장, 관람장, 전시장, 동물원, 식물원, 문화 및 집배 시설. 그다음 종교시설 나오죠. 아까 종교집회는 이종 근린생활에 해당하지 않는 거. 아까 종교집회장이 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이면 뭐라고 했어요? 이종 근린생이죠. 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이면 뭐다? 종교시설이 됩니다. 기억하세요. 그 다음 넘어가 봅니다. (7번에) 판매시설 보시죠. 판매시설 보면 도매시장, 그 다음 소매시장, 상점. 이 상점 보통 1000제곱미터 이상을 말합니다. 이런 것들은 판매시설로 분류합니다. 도매시장, 소매시장, 상점. 오늘은 백화점 같은 건 대표로 판매시설 속하겠죠. 아까 슈퍼마켓 같은 거 있죠. 슈퍼마켓 같은 게 1000제곱미터 미만일 때 일종 근세로 분류해요. 일종. 그러나 대형 마트, 백화점 이런 것 전부 다 판매시설로 분류합니다. 그 다음 8번 운수시설. 운수시설은 터미널, 철도, 역사, 공항, 항만, 터미널, 역사, 공항, 항만 이건 전부 다 운수시설로 분류합니다. 의료시설, 병원 나오죠?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 이게 의료시설로 분류합니다. 아까 의원은 일종이라고 그랬죠? 병원은 의료실이야. 종합병원, 일반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 근데 격리병원은 전염병과 마약진료소 두 가지 있죠. 기억하세요. 여러분 격리병원이라는 것은 주민들과 격리되어 있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주거지역에 설치할 수 없는 병원이 격리병원입니다. 무슨 병원? 전염병과 마약진료소. 문제는 뭐냐 여러분 정신병원이나 요양병원, 정신병원이나 요양병원은 격리병원이 아니에요. 그래야 정신병이나 요양병원은 주거지역에 설치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요양병원 같은 것은 뭐 치매 환자들 치료하는 이런 병원이라든가 이게 요양병원이 되죠? 정신병원은 격리병원이 아닙니다. 우리는 흔히 정신병원 하면 뭐가 떠올라요? 옛날에 언덕 위에 하얀 집이 떠올랐죠? 지금은 언덕 위에 있는 게 아니고 보통 주거지역이 있습니다. 왜? 현대인들은 다소나마 정신병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죠? 정신병은 그렇게 심각한 병이 아니야. 네. 스트레스도 뭘로 불려? 정신병이고 또 알코올 중독도 정신병이고 그죠? 시집못간 노처니 히스토리도 정신병이고 그죠? 그래서 정신병 범위가 굉장히 넓거든요. 그래서 현대는 조금씩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주거적이 있습니다. 요즘에. 그 다음 의료시설. 그 다음에 10번 교육연구시설 나오죠. 교육연구시설 하면 학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쪽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그 유치원도 교육연구시설이라는 거 기억하세요. 유치원. 저는 유치원을 노유자시설에서 아동 관련 시설에 집어넣었거든요. 그러면 보육원이라든가 어린이집 있죠. 보육원이나 어린이집은 이건 교육연구시설이 아니고 노유자시설로 분류해요. 근데 유치원은 교육연구시설로 분류합니다. 중요한 교육연구시설에 요즘 출세하려면 유치원을 잘 가야 되잖아요. 유치원 교육비가 대학 교육비보다 더 비싼 데도 있죠. 그래서 교육원, 지가 불려서 학원. 자, 라번에 학원 나오죠. 이 학원이 어떤 학원이냐? 성인용 고시 입시학원을 말합니다. 성인용 고시 입시학원. 면적이 얼마? 500제곱미터 이상, 150평 이상. 이걸 교육연구시설로 불려요. 학원도 아까 아동용 예체능계 학원은 2종 근생이고 성인용 고시 입시학원은 어디 속한다? 교육연구시설이다. 그 다음 연구소, 그 다음 도서관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 노유자시설. 노유자시설은 노인 관련 시설과 유아 관련 시설 말하는 거죠. 그래서 아동 관련 시설, 어린이집 이게 이제 노유자시설의 대표 속하겠죠. 그 다음에 노인복지시설 이런 것들이 노유자시설에 속합니다. 그 다음 수련시설은 생활권 수련시설, 자연권 수련시설이 있는데 거기
생활권 수련 있으면 청소년 뭐 쭉 나오죠. 근데 자연권 수련 시설 중에서 여기 청소년 야영장, 그다음 밑에 다번에 유스 호스텔 정도만 기억하세요. 유스 호스텔. 그러니까 생활권 수련 시설은 생활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자연권 수련 시설은 어디야? 자연 속에 들어가 있는 거죠. 청소년 수련은 청소년 야영장, 유스 호스텔 수련 시설에 속합니다. 그다음 운동시설. 운동시설은 탁구장, 체육도장, 테니스장, 에어로빅, 볼링, 당구. 이게 얼마야? 1종, 2종 그릇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라고 그랬죠. 이건 얼마? 5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말하죠. 아까 500제곱미터 미만이면 어때요? 탁구장은 1종이고 당구장은 2종이라고 그랬죠. 근데 500제곱미터 이상이 되면 탁구장이든 당구장이든 전부 다 2종 근성이 됩니다. 그 다음에 체육관, 운동장 나오고요. 운동장은 육상장, 구기장, 볼링장, 수영장 이런 운동장이 운동시설에 속합니다. 여러분 골프장은 운동시설에 속해요. 골프장. 골프 연습장은 어디 속하겠습니까? 아까 골프 연습장은 바닥면적이 500m 미만이면 2종, 500m 이상이면 운동시설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골프장은 무조건 운동시설이겠죠. 여러분 잠실 올림픽 경기장, 월드컵 축구장 이런 건 어디 속하겠습니까? 운동시설? 운동시설 중에서 답은 운동장에 속하겠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래. 잠실 올림픽 경기장 중 운동하고 오신 분 계시나요? 월드컵 축구장 가서 혹시 공 차고 오신 분 계시나요? 혹시 가셨다면 뭐 하러 가셨어? 그죠? 바라만 보러 갔잖아요. 그래서 뭐다? 문화 및 집회시설입니다. 문화 및 집회시설. 그건 운동시설이 아니야. 잠실 야구장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 업무시설. 업무시설은 공공업무시설과 일반 업무시설 있죠. 공공업무시설은 국가, 지방, 청사 있죠. 도청, 청사, 시청, 청사, 공관. 그 다음에 제1종 근로에 해당하지 않는 거. 이거 뭐냐? 아까 동사무소, 파출소, 소방서, 우체국 이런 것들 나왔었죠. 이게 1000제곱미터 이상이 되어버리면 공공업무시설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 일반 업무시설. 일반 업무시설은 거기 금융업소, 사무소, 출판사 이런 것들 쭉 나오죠. 이건 일반 업무시설에 속합니다. 그 다음에 어디? 오피스텔. 오피스텔이 일반 업무시설에 속합니다. 여러분 오피스텔 이거 어때요? 숙박시설로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까 유스 호스텔은 어디 속했어? 수련시설. 오피스텔은 일반 업무시설에 속합니다. 그래 아까 금융업소라든가 사무소, 공인중개사 사무실 같은 것이 500제곱미터 미만이면 2종 근성이고 500제곱미터 이상이면 어디에 속한다? 일반 업무시설에 속한다. 숙박시설. 숙박시설 일반 숙박시설, 관광 숙박시설. 자, 관광 숙박시설 뭐가 나와요? 관광호텔, 수상관광호텔 쭉 이런 것들 나오고 콘도미니엄 관광 숙박시설 속합니다. 그 다음 다중생활시설. 다중생활시설이라고 하면 거기 어때요? 다중생활시설은 아까 고시원이었죠? 2종 근린생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라고 그랬죠? 그럼 다중생활시설은 500제곱미터 미만이면 뭐고? 2종 근성이고 500제곱미터 이상이면 숙박시설이 되는 겁니다. 다중생활시설. 자, 일반 숙박시설, 관광 숙박시설, 다중생활시설. 그 다음 위락시설. 위락시설은 우리가 단란주점 나오죠? 아까 단란주점은 150제곱미터 미만이면 2종이었죠? 150제곱미터 이상이면 위락시설이 됩니다. 위락시설. 150. 유흥주점. 유흥주점은 무조건 위락시설에 속합니다. 우리가 말이죠. 식품위생관리법상 음식점의 종류가 4가지가 있어요. 어떻게 나누냐? 음식점을 휴게음식점, 일반 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자, 휴게음식점, 일반 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이게 전부 다 식품위생관리법상 음식점에 속하는데
휴게 음식점은 여기는 아까 주류 판매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일반 음식점은 주류 판매도 허용이 됩니다. 단란주문 주류 판매 덧붙여서 뭐도 할 수 있어? 단란하게 한 잔 마실 수 있죠. 단란하게 한 잔 마실 수 있는 거기서 노래도 같이 할 수 있는 것이 단란점이죠. 유흥주점이면 유흥점은 거기는 흥을 돋구어서 한 잔 마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가 필요해? 흥을 돋궈줄 수 있는 여자가 필요해? 남자가 필요한 거 아니에요. 옆에서 접대해 줄 사람이 필요해. 접대부를 법적으로 둘 수 있는 유흥주점입니다. 유흥주점. 이렇게 나눠져요. 그래서 용도가 어떻게 나눠지냐. 위로 올라갈수록 진해집니다. 보세요. 휴게음식점은 아까 300종 미만은 1종, 300종 이상은 2종. 일반 음식점 무조건 2종. 단란주문 150 미만은 2종, 150 이상은 위락. 유흥주점 무조건 위락. 그렇죠? 위로 갈수록 이렇게 정도가 진해집니다. 그래서 음식점의 종류 4가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위락시설 넘어갑니다. 294쪽 가십니까? 무도장, 무도학원 나오죠? 무도장, 무도학원. 무도장은 뭐 하는 것이고? 춤 추는 것이고, 무도학원은 춤을 가르치는 것이죠. 무도장은 캬바레, 무도학원은 댄스 교습소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이거 전부 뭐라고? 위락시설입니다. 댄스 교습소를 뭘로 착각하면 안 된다? 교육 연구시설로 착각하는 사람도 있어. 댄스 교육 연구시설이 아니야.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긴 있지. 누구들? 거기서 춤 가르치는 제비들. 그 사람들은 이건 교육 연구시설이라고 그래. 교육 연구시설. 카지노. 춤추는 것도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건전하게 추면 춤도 좋은 거라고 그러죠? 네. 예술이에요? 일각이 있으신 거 아니십니까? 물론 이제 사교춤으로 이쁘게 잘 추면 참 춤도 좀 멋있다는 생각이 들죠? 근데 저는 중국에 한번 갔을 때 말이죠. 중국에 가니까 어느 곳을 지나다 보니까 마을이 이게 해가 지는데 해가 지면 석양역이 이렇게 쭉 해가 지는데 아파트 앞을 지나는데 아파트 주민들이 전부 쭉 나와요. 아파트에 전부 다 나와가지고 거기서 해질 무렵에 자꾸 춤을 추는 거예요. 지나갈 사람도 춤을 추고 아파트 주민들 춤을 추고 그는 매일 그 시간이 되면 석양역이 나와가지고 주민들이 같이 이렇게 같이 춤을 춘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들 지나다 이렇게 구경도 하고 그러는데 춤이 굉장히 이뻤어요. 해가 착 질 무렵에 같이 나와가지고 춤을 추는데 이게 무슨 뭐 좀 나쁜 의미보다는 굉장히 좀 아주 낭만적인 모습이더라고요. 석양이. 그래서 이 중국 사람들이 오히려 사회주의 국가지 문화보다 낭만이 아주 굉장히 더 많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럴 때 춤이 참 이쁘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무도장, 무도학원, 카지노도 관광휴게 이것도 우리가 위락시설에 속합니다. 자, 그다음 공장 나오죠? 공장 무시하세요. 그냥 공장만 기억하시고 창고시설 나오죠? 창고 이런 게 있다 하고 지나가세요. 세부적인 신경 쓰지 않아도 좋아요.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있죠?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몇 가지만 기억하겠습니다. 첫째, 주유소.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입니다. 왜 그렇죠? 주유소도 폭발성이죠. 그 다음 액화, 석유화수 충전소 판매소, LPG 가스 충전소죠? 대표가 위험물 시설입니다. 그 다음에 무슨 4번에 보니까 도료류 판매소, 도료. 이게 뭐죠? 페인트야, 페인트. 이것도 폭발성이잖아요. 화약류 저장소. 이게 이제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이 됩니다. 그래서 위험물 시설은 가장 대표한 2가지 정도만 기억하세요. 주유소하고 LPG 가스 충전소. 그죠? 앞에 들으면 아까 총포 판매소 나왔었죠? 총포 판매소는 위험물 시설이 아닙니다. 총포 판매소는 2종 근린 생활 시설에 속합니다. 총포 판매소. 그 다음 자동차 관련 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주차장, 세차장, 폐차장, 검사장, 매매장, 정비공장 나오죠. 그리고 운전학원, 정비학원 기하서 운전학원이나 정비학원은 자동차 관련 시설에 속합니다. 운전학원, 정비학원, 자동차 관련 시설에 속한다.
학원의 종류가 4개가 나와요. 여기서 학원의 종류가 보세요. 제일 먼저 무슨 학원이 나왔죠? 아까 아동용 예체능기 학원 나왔죠. 500점 다 미만할 때 뭐다? 이종 근생이었습니다. 그다음 뭐가 나왔죠? 성인용 고시학원 입시학원 나왔죠. 성인용 고시학원 입시학원 500점 이상 이건 교육연구시설입니다. 그 다음에 무도학원 나왔죠. 이건 의학시설입니다. 자동차 운전학원 정비학원 이건 어디에 속한다? 자동차 관련 시설에 속합니다. 자동차 관련 시설. 자, 이렇게 해서 4가지 학원 불려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21번에 동물, 식물 관련 시설 나오죠. 동물, 식물 관련 시설 하면 우리가 동물 관련 축사, 가축시설, 도축장, 도개장 나오네요. 축사, 가축시설, 도축장, 도개장. 도축장은 뭐예요? 소 잡는 것이고 도개장은 개 잡는 것 아니에요? 닭 잡는 곳입니까? 닭 잡는 곳. 이건 동물 관련 시설이고 작물 재배사, 종묘 배양시설, 화초, 분재 등 온실 이건 뭐예요? 식물 관련 시설이겠죠. 이걸 묶어서 동물, 식물 관련 시설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동물은 있죠 아까? 동물은 식물은 동물, 식물 관련 시설 아니야. 그건 뭐냐? 관람시설 저건 문화및 집회시설입니다. 문화및 집회시설. 또 아까 동물병원 있죠? 동물병원 동물, 식물 관련 시설이 아닙니다. 뭐다? 이종 근생이었습니다. 22번 자원순환 관련 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은 작년까지만 해도 뭐라고요? 분뇨 쓰레기 처리 시설이었거든요. 분뇨 쓰레기 처리 시설. 표현이 너무 좀 과격하다 그래서 자원 순환 관련 시설로 용어를 바꿨습니다. 대표는 뭐예요? 고물상이라든가 폐기물 재활용, 폐기물 처리 그런 것들이죠. 이걸 자원 순환 관련 시설이라고 해요. 그 다음 23번 교정 및 군사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교정시설. 보호감호처럼 구치소, 교도소. 그 다음에 소년은 그 다음에 국방군사. 그러니까 가나다가 교정시설이고 라번이 뭐예요? 국방군사시설이죠. 묶어서 교정 및 군사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을 얘기합니다. 24번 방송통신시설. 방송국, 전신전화국 2가지만 기억하세요. 방송국, 전신전화국이 아까 일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라고 그랬죠. 이게 1000제곱미터 미만이면 일종 근생으로 분류합니다. 10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이 방송통신시설이야. 방송통신. 그래서 방송국, 전신전화원 1000제곱미터 미만이면 1종, 1000제곱미터 이상이면 어디 속한다? 2종 근생. 그 다음 발전시설. 발전소 나오죠? 하나만 기억하시고요. 묘지 관련 시설. 묘지 관련 시설. 화장시설, 봉안당이 나오죠? 화장시설, 봉안당. 봉안당이 뭐예요? 여기 화장시설 뭡니까? 화장장을 말하는 거죠. 근데 화장장은 정신명칭 화장시설입니다. 화장장이 아니고. 저는 화장장 했습니다만 화장장 하니까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안방에 있는 화장장인지 밖에 있는 화장장이. 그렇죠. 그래서 화장시설로 바뀌었고요. 그 다음 봉안당 나오죠. 봉안당은 뭐죠? 납골당이죠. 납골당을 봉안당으로 명칭을 바꾼 겁니다. 왜? 납골당은 표현도 대단히 과격하죠. 납골, 골이 뼈 골자잖아요. 그래서 이거 표현이 너무 과격해서 봉안당, 편안하게 모시는 집, 봉안당 이렇게 명칭을 바꾼 겁니다. 그래서 화장실, 봉안당. 그다음 관광휴게시설 전에 야외음악당, 야외극장. 여러분 그냥 음악당, 극장 그러면 이건 우리가 문화 및 집회시설 될 수 있어요. 근데 야외로 나가면 야외음악당, 야외극장 그러면 우리가 관광휴게시설에 속한다는 거 기억하세요. 어린이 해관, 관망탑. 관망탑 하면 우리가 남산 타워 같은 거 있죠. 남산 타워 이런 데 관망탑에 속합니다. 그 다음에 휴게소. 이 휴게소가 고속도로 휴게소를 말합니다. 그 다음 장례식장. 장례식장은 별도 용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건축물 용도가 총 28개 용도가 있습니다. 건축물 용도 28개. 자, 그래서 여러분은 이 건축물 용도 28개를 잘 정리해둬도 우리 공법에서 굉장히 여러분한테 득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이문과에서 여러분 오늘 집에 가시면 뭐 다른 건 하지 마시고 복습한다 생각하고 이 건축물 용도 28개를 자꾸 반복해서 보시면서 뭐 하면 건축물 용도 지금 제가 지금 짚어드렸던 것만 잘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것들만 쭉 좀 봐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건축물 용도를 꼭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나중에 정리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건축물 용도하고 21개 용도들을 좀 꼭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그 밑에 건축물 시설군이라는 것이 나오죠. 시설군. 이 시설군이라고 하는 것은 건축물 아까 용도군이 있었죠. 용도군이 총 몇 개? 28개 있었잖아요. 건축물 수많은 종류를 28개 용도로 나왔고 이 용도군을 다시 시설군으로 분류하는데 이 시설군이 몇 개냐? 이게 9개 시설군입니다. 그럼 이 9개 시설군은 뭘 의미하냐? 이건 위험성. 위험성의 정도에 따라서 나는 거. 위험성의 정도. 다시 말해서 저 건축물의 용도 중에서 얼마나 위험성이 크냐 작느냐에 따라서 시설군 9개로 분류했습니다. 그럼 1번에서부터 뭐라고 되어 있죠? 첫째, 자동차 관련 시설군, 산업 등 시설군, 전기통신 시설군, 문화집회시설군, 영업시설군, 교육 및 복지시설군, 근린생활시설군, 주거업무시설군, 그 밖의 시설군. 자, 이게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이렇게 나눴죠. 그럼 이거 우리가 여러분 이번 강의에서 이 순서까지만 기억한다면 굉장히 큰 걸 한 겁니다. 자동차 관련 시설군, 산업 등 시설군, 전기통 시설군, 세 개씩 나눠서 문화집회 시설군, 영업시설군, 교육 및 복지시설군, 근린생활시설군, 주거업무시설군, 그 밖 시설군. 이건 나중에 시험 보기 전까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거거든요. 반드시. 그래서 오늘 이 종료 순서까지만 기억하세요. 위로 올라갈수록 우리는 뭐라고 하냐? 위로 올라갈수록 우리가 상위 시설군이라고 그러고 밑으로 내려갈수록 하위 시설군이라고 그래요. 하위 시설군. 위로 올라갈수록 위험성이 어떻다? 크다는 얘기야. 밑으로 내려갈수록 위험성이 작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중에서 위험성이 가장 큰 것이 1번 시설군이고 위험성이 가장 낮은 것이 9번 시설군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건 건물 용도 아까 28개 있죠? 28개가 여기 이제 9개로 전부 다 분류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분류된다. 오늘 여러분 거기까지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오늘 너무 무리하니까 일단 여러분은 오늘 가셔가지고는 건물 용도 28개 그 분류하는 거 자꾸 몇 번씩 보시고 그 다음에 할 수 있다면 이 시설군 1번에서 9번까지 그 종류 자동차 관련 시설군, 산업 등 시설군, 전기통 시설군, 문화집회시설군, 영업시설군, 교육 및 복지시설군, 근린생활시설군, 주거업무시설군, 그 밖 시설군 이 순서까지 기억할 수 있다면 굉장히 좋아요. 이거 반드시 해야 될 거니까 그 다음 나중에는 이 28개 용도가 여기에 어디에 속하는 여기까지 정리하셔야 되거든요. 반드시 한 문제 꼭 출제는 파트고 또 실무에서 굉장히 중요한 파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제 뭘 공부하려고 그러냐? 보세요. 297쪽에 용도 변경 허가 신고 나오죠? 건물의 용도를 변경할 때는 아까 허가나 신고를 한다고 그랬죠? 누구한테? 거기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호수구청장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 이런 얘기야. 건물의 용도를 변경하는데 이렇게 용도를 변경한다. 그러면 하나라도 숫자가 위로 올라간다. 시설군이 위로 올라갈수록 위험성이 커지는 거죠. 그럼 이건 무슨 상이다? 허가상이라는 얘기야. 허가상이라는 얘기고 반대로 이렇게 용도를 변경한다. 그럼 뭐다? 신고상이라는 얘기야. 반면에 이렇게 용도를 변경한다. 이건 같은 시설군이라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교재 보니까 거기 2번에 산업 등 시설군 한번 볼까요? 산업 등 시설군에 보니까 건물에 용도가 몇 가지가 있어? 6가지.
4번까지 나오고 장례식장까지 나오죠? 그럼 이거 같은 시설군이야. 같은 시설군일 때 운수의 시설을 창고의 시설로, 창고의 시설을 운수의 시설로 이렇게 용도를 변경할 위험성이 같다는 겁니다. 위험성이 같기 때문에 이때는 뭘 하지 않는다? 허가나 신고를 하지 않아요. 그때는 건축물 대장이 있죠? 대장에 변경해달라. 신청만 하면 돼. 건축물 대장에 기재사항이 지금 공장으로 되어 있는데 공장 창고로 바꿔달라. 변경 신청만 하면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건축물의 용도 변경이 허가사항이나 신고사항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자 만약에 2번에서 1번으로 4번에서 1번으로 하나라도 위로 올라간다면 위험성이 커지기 때문에 허가사항이고 하나라도 밑으로 내려오면 뭐다? 신고사항이다. 같은 시설군이면 위험성이 같기 때문에 허가나 신고를 요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는 어떻습니까? 여기서 함중 건축물 용도 변경 허가사항인 것은 신고사항인 것은 이렇게 문제 출제될 수 있겠죠. 그러면 요것만 가지고 출제하는 문제. 어떻게? 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군을 모나미 집회시설군으로 용도를 변경한다. 모나미 집회시설군을 전기통신시설군으로 용도를 변경.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올 겁니다. 이런 문제 나오면 이 순서만 기억하면 문제를 맞을 수 있잖아요. 그죠? 이건 우리를 우습게 하는 문제. 그 문제는 조금 이제 어려운 문제는 여기 용도군이 28개 있죠. 28개 용도 가지고 물어보는 문제. 그건 좀 어려운 문제. 가장 많이 나오는 문제는 구체적인 건물의 용도. 예를 들면 한의원을 슈퍼마켓으로 용도 변경을 한다. 허가사항이 신고사항이죠. 정신병원을 만약에 슈퍼마켓 용도 변경한다. 허가사항이 신고사항. 이런 식으로 물어본다 이 말이죠. 그러면 다 알아야 돼. 건물의 용도를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어디 속하나 알아야 되고 요걸 알아야 되고 3단계를 알아야만 풀 수 있는 문제. 그래서 이 건축물의 용도 변경은 실제 우리가 또 실무에 나가서도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우리가 여러분 일을 하면서도 말이죠. 어떤 건물이 하나가 중개로 나왔는데 이 건물이 임대도 안 나가고 계속 안 나가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안 나가는데 불구하고 어떻으면 계속 광고를 하고 무슨 선전하고 그러면 안 나가요. 중요한 것은 안 되면 왜 안 되는지 그 이유를 파악하고 분석할 줄 아셔야 됩니다. 분석을 했으면 거기에 맞춰서 대책이 나와야 돼. 이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어떻습니까? 안 되면 안 되는데 내버려 둬버려 분석을 안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분석까지는 잘해. 분석까지는 잘하는데 그걸 갖다 이용을 안 합니다. 그러면 안 된다고 해요. 어떤 문제든 간에 공부하는 데 있어서 마찬가지고 일하는 데 마찬가지고 사업하는 데 마찬가지고 어떤 문제가 있으면 먼저 분석을 하고 그 분석에 따라서 대책이 나오고 대책이 나와서 실행을 해야죠. 그래야만이 진전이 있지. 그렇지 않으면 상관. 그래서 여기서 나중에 아까 그 중개 안 된다. 그러면 왜 안 되는가 보니까 이 지역이 용도적과 건물의 용도가 잘 맞지 않아서 이 지역에선 이런 용도가 적절치 못하기 때문에 임대가 안 나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죠. 이런 경우에 이 건물의 용도를 한번 변경해 보자. 이렇게 용도를 변경할 때 허가만 하면 되고 이렇게 용도면 신고만 하면 된다. 이렇게 용도를 변경해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건물이 내놓으니까 바로 나가더라 이 말이죠. 이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건축주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이 존경스럽게 보일 거야. 중개업자가 단순하게 중개만 하는 게 아니고 이런 걸 갖다 상대방한테 설명해 주셔야 되잖아. 그러면 그 사람 평생 여러분 따라다니면서 여러분한테 중개를 맡기겠죠. 그죠? 상대방을 만족까지 하는데 감동시키는 중개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사실 이 건축 용도 변경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실제 뭐 전에 몇 년 전에도 사실상 이 근처에서 어떤 분이 저한테 경매를 하나 이제 의뢰해가지고 의뢰를 하는데 원룸을 하나 하시겠다. 원룸을 하나 하시겠다는데 원룸 할 만한 것이 있으면 조금만 좀 경매를 좀 받아달라고 그래요. 근데 실제 원룸이 경매가 별 잘 안 나와요. 원룸 사업이 잘 되기 때문에. 근데 보니까는 인근에 안마시술소가 경매를 나온 게 있었어. 안마시술소가 경매를 나왔는데 안마시술소는 일종의 혐오시술을 생각하기 때문에 가격이 많이 떨어집니다. 가격이 많이 떨어져. 그래서 안마시술소가 그 한 6억 6천 정도 이렇게 안마시술소가 건물이 나왔다가 한 60평 정도 되는데 그게 이제 대부분 가격이 쭉 40%까지 떨어져가지고 2억 6천 정도의 경매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걸 경매를 받읍시다 하니까 상대방이 선생님 저는 안마시술소는 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거절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안마시술소 하라는 얘기 아니고 하라는 대로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상대방이 안마시술 경매를 받아 2억 6천 정도. 그래서 70% 융자 받고 1억 7천 정도, 나머지 자기 돈 한 80만 원 정도 들어가지고 안마시술 그걸 받았습니다. 받고 난 다음에 이거 용도 변경합시다. 안마시술 2종 근생이죠. 원룸, 고시원이잖아요. 고시원. 원룸이잖아요. 원룸 어떻습니까? 주택에 속하잖아요. 그럼 용도 변경도 아주 쉬워. 신고만 가능해. 신고로 가능하고 더 중요한 건 뭐냐?
안마 시술상 안에 들어가면 원룸처럼 전부 다 방이 딱딱 갈라져 있어. 그렇죠? 시설이 다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기 약간의 리모델링만 하면 어때? 큰 돈을 안 들고 원룸으로 전부 다 개조하는데 말이죠. 이렇게 개조하는데 불과 돈 몇 천만 원도 안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방이 룸이 15개가 빠져요. 15개. 방이 15개 빠지니까 나중에 거의 500에서 500에 300, 500에 30 아니면 막 500에 한 40, 1000에 한 30, 40 이렇게 해서 한 달도 안 돼서 방이 다 나갔어요. 그러니까 결국 자기 돈은 실제 돈 한 80만 투자하고 1억 몇 천만 원 융자 받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일단 500 잡고도 보증비 얼마 들어? 거의 1억 가까이 보증비 들어줘. 보증비 들고 30만 원에서 40만 원 들어니까 방이 15개니까 한 600 정도 들어오잖아요. 그죠? 그 사람 평생 먹고 사는 노후 대책이 돼버린 거잖아요. 그죠? 이런 방법을 갖다 이용해야 사실상 여러분이 돈을 벌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용도 변경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저한테 굉장히 고맙게 생각해요. 이런 것들을 갖다 여러분 잘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건축물 용도 변경까지 이렇게 기억을 하고요. 자, 다음 주에는 우리가 이제 다음 주가 마지막 주죠. 사실상 마지막 주인데 주택법은 건드리지 않고 건축법 나머지 부분을 건축법을 우리가 다음 주에 쭉 진행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뒤에 주택법을 좀 보시든가 해서 다음 주. 자, 일단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그러면 다음 주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